네, 오늘은 미래에셋 증권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우리 댓글로 상승이라고 한 번씩 또 남겨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제 한번 엄청 또 강한 하방을 한번 좀 보여줬다가 오늘 다시 시장 엄청난 또 강력 반등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로써 확실히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토대로 제가 추가적인 대응들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우선 지금 상승은 사실 많이 나오기는 했죠. 간만에 시원시원한 상승이 좀 나와주는 모습이 만들어졌고, 이제 기본적으로 우선 목표가는 어디까지 잡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원래 신고가가 잡기가 좀 까다롭거든요. 근데 최근에 어쨌든 파동 자체가 수년간 지금 여기서 중요 자리가 걸리적거리면서 여기가 중요 고점 자리였었죠. 여기서도 당연히 고점 자리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흔드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결국 여기가 중요했던 자리라는 건 맞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 지금 저기 왔다 갔다 했던 이 자리에서 기점으로 해서 이 정도 파동까지가 얘가 거의 한 10년이 넘게 만들어 놓은 파동이고, 이게 절대 괜히 만들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쨌든 이 정도 기간과 이 정도 파동 값을 투입을 했다라는 건 그만큼의 리턴 값을 가져가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10년 동안 만약에 뭔가 준비를 한다라고 쳐요. 뭐 고시 공부 준비를 한다라고 쳐. 왜 하는 거죠? 합격증 딱 받으면 그만한 리턴이 따라오니까. 그래서 하는 거죠. 근데 일부러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가보면 이 예를 들어서요. 10년 동안 내가 뭔가를 해서 이 고시 공부를 해서 합격증을 받았는데 리턴이 한 달 수입이 이걸 가지고 1,000원밖에 못 번대요. 이러면 이거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파동이 될때 괜히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를 만들었다면 우선 이 정도 끌어올리겠다라는 거고, 이 파동만큼 물론 밑으로 떴으면 밑으로도 이만큼 갔을 거예요. 근데 위로 지금 터트리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간다? 이 파동값만큼 올라간다고요. 근데 지금 사실 그 정도 자리 근처까지 거의 다 오기는 했어요. 우선 거의 많이 왔어. 근데 여기서 이제 시장 조정이 갑자기 철렁 한번 나와주는 모습, 이 이슈가 있었으니까 나와줬고 오늘 다시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무조건 여기가 끝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대응을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좀 강하게 상승 추세를 지금 거의 1, 2년 동안 태우고 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 상승 추세라는 게, 상승 파동, 상승 추세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냐면 올라가는 동안 저점 고점을 높이면서 가는 거야. 상승 파동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상승 파동은 반드시 고점과 저점을 높여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게 상승 파동인데, 만약에 마지막 저점 자리가 뚫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뚫리면 이때서부터는 상승 파동이 아니게 되고, 이 파동은 끝이 났기 때문에 탄력이 죽고, 사실상 이 여기서의 파동은 끝이 나고 다시 처음부터 그림을 그려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상승 파동에서 저점을 절대 꺾으면 안 된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올라갈 때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파동을 꺾고 가나 안 꺾고 가나. 이게 어쨌든 순간순간 변동성은 나와도 절대 꺾지 않습니다. 이게 절대 안 꺾고 왔죠. 여태까지 거의 2024년도서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게 꺾이면, 이 순간이 꺾이면 끝난다는 거야. 근데 지금 최근에 이번에 어쨌든 시장 조정으로 인해서 최근에도 한번 더 강하게 눌렀다 이렇게 반등을 지금 치고 있잖아요. 그럼 중요 자리 어디라는 거야 이제부터? 여기라는 거죠. 그래서 요 자리가 만약에 깨지고 꺾이면 지금 다 좋아요. 더 홀딩 하셔도 돼요. 되는데 부분 익절 정도는 챙겨주시면 좋고, 이렇게 흔들다가 추가로 돌파가 안 되면 계속 파동은 이어나갈 수 있어. 물론 목표가 근처까지는 거의 다 왔다라고 보지만 추가타 돌파까지 만들면서 좀 더 오버슛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가능하려면 기본적으로 저점이 뚫리면 안 되는데, 간만에 제대로 된 저점 하나를 지금 이번 사태를 빌미 삼아가지고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제 55,000원은 뚫리면 사실상 끝이다. 그럼 안 뚫리는 선에선 홀딩이 가능하다. 대응도 어떻게 하시면 돼요? 안 깨지는 선에서만 홀딩. 그리고 나머지는 계속 추세적으로 끌고 가다 뭐 추가로 더 가면 좋은 거고, 그럼 또 눌러줬다가 반등 나올 때 높여가면 되는 거니까. 안 나와주면은 정리 타이밍을 여기서 잡아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서 대처를 하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이미 상승은 좀 많이 나와줘서 여러분들 이제부터 중요한 건 대응이에요. 계속 우리가 계속 갈 거다라는 무한한 희망에 계속 쌓여있지 마시고, 그 다음 대응은 어떻게 해 나갈 건지, 내가
정확히 머리 꼭대기에서는 못 팔겠지만 어깨에서는 어떻게 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전략들이 필요하고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여기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라 여기 반드시 좀 기억을 하시면서 보고 계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질문 하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올해는 지난해처럼 우량 종목 장세가 계속 이어질까요? 아니면은 중소형주들이 계속 이제 새롭게 판도를 흔드는 장세가 만들어질까요? 이게 개별 종목 보는 것도 중요한데 어쨌든 올해도 준비는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꿀팁들을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년도는 이미 우량 종목들이 움직였죠. 뭐 보시다시피 삼성전자가 움직여줬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가 움직여줬고요. 보시다시피 뭐 저희 코인 쪽에서는 비트코인이 움직였고 그리고 뭐 또 미국 주식 쪽에서는 뭐 엔비디아 이런 것들이 움직였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량 종목들이 미친 듯이 움직였어요. 근데 올해는 그럼 어떻게 될까? 올해는 우량주예요, 중소형주예요. 애매하죠. 뭔가 둘 다 마음이 드실걸요? 우량주가 그동안 많이 올라오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슬슬 꺾일 때 된 거 아닌가? 중소형주로 갈아타야 되나? 이런 마음이 또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남들이 삼전이나 하이닉스로 다 벌었다 그러니까 계속 우량주가 맞나? 이런 마음도 드시면서 막 계속 왔다 갔다 하실 거다. 근데 제 해답을 알려드리면 둘 다 아닙니다. 이게 뭔 소리냐 이러시겠지만 오래 해온 저로서는 어느 정도 이게 항상 순서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순서가 무엇인지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비유를 해서 설명을 먼저 드려볼게요. 어떤 집안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집안이 하나가 있는데 이 집안에서 가장 누가 잘나야 이 집안이 화목해져요. 맏형이 이끌어줘야 잘 나가고 미끌어줘야 집안이 계속해서 화목하게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겠죠. 자, 근데 영원한 상승이라는 건 없어요. 가장 먼저 이 선두에 서서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진행을 해서 앞서 나가서 앞에서 이제 이끌어주고 했다라고 하는 건 결국 그만큼 나이를 더 먹었다는 거고 더 빠르게 상승이 나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노쇠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이 노쇠하면 어떻게 돼? 이 집안 망하나요? 아니죠. 그 다음 바통 터치가 이루어진다 이거죠. 바통 터치가 이루어질 때 그렇다고 밑도 끝도 없이 저기 뭐 깐난애기한테 넘어가나? 아니요. 바통이 그 다음 형이 대장이었다라고 하면 그 다음 이제 부대장들이 이끌어 나가죠. 부대장들이. 그래서 노세해진 형 그동안 너무 고마우니까 노세해진 형을 이제 보살피기도 하고 그 밑에 있는 동생들이 이끌어주기도 하면서 이런 식으로 바통이 터치가 되면서 넘어간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관점은 현재 흐름 자체는 계속 유지가 될 거예요. 워낙 증시도 그렇고 상승이 많이 나왔지만 지금까지는 대장들로만 이루어진 상승이었다라고 하면 흐름 자체는 유지가 될 건데 거기서 주체 자체는 이제 앞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근데 밑도 끝도 없는 중소형주 아니다. 이 여태까지 1대장들이 움직였다면 지금부터는 2대장, 즉 부대장급들이 이끌어 나가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미 반응 보여주고 있죠. 그 반응으로 대표적으로 뭐 반도체 쪽에서는 SFA 반도체 26년도 되자마자 엄청난 불꽃 슈팅 보여주고 있죠. 이거 말고도 또 있죠. 뭐 한미 반도체 이런 것도 있고 얘도 딱 봐봐. 26년도가 여기서부터예요. 되자마자 이제 난리치면서 가고 있죠. 뭐 반도체 쪽만 있는 것도 아니죠. 로봇 쪽 같은 경우에는 유진 로봇 요런 쪽들이 있죠. 또 작년에도 로봇 쪽들도 움직임을 많이 보여주긴 했었는데 얘도 어때요? 지금 결국에는 26년도 여기까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되자마자 또 불꽃 슈팅 보여주면서 움직이고 있죠. 다 부대장급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왕 종목들 준비하고 찾으실 때 대장 말고 부대장들로 찾으시는 게 훨씬 더 효율이 높다라는 거. 부대장. 그래서 요거를 꼭 힌트로 알아놓고 찾으시면 더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미 준비가 끝났고 26년도 신규 황금주를 이미 준비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25년도와는 다르게 대장보다는 부대장급 종목들로 준비를 좀 해놨고 수급을 이제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미 반도체 쪽 부대장들 올라갔어요. 뭐 물론 영원히 끝났다 이건 아니지만 이미 올라갔고 로봇 쪽도 이미 움직였다. 그럼 그 다음은? 그 다음 테마 순환이 돌 수 있는 것들 힌트는 사실 25년도에 이미 다 있고 그 다음 턴으로 돌아갈 만한 것들로 이제 수급 보이는 거 이미 올라간 것 말고요. 이제 수급 보이는 것들로 이미 준비가 끝나서 지금 바로 들어갈 준비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리밸런싱도 하고 대응도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 준비가 되어 있고, 뭐 물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 이런 거 하는 데가 워낙 많아서 뭐 이게 진짜 될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여태까지 제가 영상 올려드리는 아무거나 한번 보세요. 수년 전서부터 지금까지 제가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얘기들 무조건 수백 퍼센트 수천 퍼센트 갑니다. 이런 허무맹랑한 얘기 한 적 본 적 있나요? 뭐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세요. 있어서 가져와 오시면은, 만약에 정말 제가 있으면 이거 그냥 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없단 말이에요. 전 그래도 여러분들이 듣기 싫은 얘기더라도 아셔야 되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쨌든 여러분들이 원래 만족을 해야 조회수가 더 잘 나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짓은 사람이 외면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 항상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항상 드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현실적으로 좀 바라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려고 제가 가장 현실적으로 설명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험맹라는 얘기 안 하고요. 그런 과장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이런 종목들로 이미 준비를 해서 저희는 목표를 지금 수렴 구간에서 이제 곧 폭발할 2배를 목적으로 가지고 가는 황금줄을 이미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그래도 좀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있는 번호로 황금이라고 이렇게 문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설명을 상세히 더 듣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강남 역삼역 4번 출구니까요. 이쪽으로 직접 내방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뭐 그만큼 자신 있으니까 정말 내방하셔도 돼요. 교통편도 좋습니다. 자동차는 끌고 오지 마세요. 너무 불편하니까. 자동차는 대중교통 좋으니까 대중교통 타고 오시면 되니까요. 이렇게 요 지금 신규로 들어가는 황금 종목, 황금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 아래에 있는 번호로 황금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